안녕하세요. 별아 동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의 향기를 전하는 꽃들의 잔치로 여기저기 들뜬 요즘입니다. 별아 가족들은 봄을 좋아하시나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가슴 벅찬 설레임으로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들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의 마음도 전해주세요. 나이팅게일. 이 동화의 원작자는 안드레센입니다. 그는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동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이 동화에 나오는 나이팅게일은 갈색을 띠는 작은 새입니다. 주로 유럽 지역에 살고 울음소리가 매우 아름다운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밤에 우는 소리가 감미로워 밤 꾀꼬리라는 별명도 있답니다. 그럼 감동적인 나이팅게일 동화 함께 들어보아요. 아주 오래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중국 황제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값진 도자기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도자기는 워낙 깨지기 쉬워 아주 조심스레 다뤄야 했습니다. 황제의 정원에는 진귀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꽃에는 은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딸랑딸랑 맑고 예쁜 소리가 나 사람들이 이 꽃을 보고도 무심코 지나가는 일은 없었답니다. 황제의 정원은 너무너무 넓어 정원사도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원을 한참 걸어가면 아름드리 나무들과 깊은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숲이 나왔습니다. 숲은 깊고 푸른 바다까지 이어져 있어서 바다 위를 드리워진 나무가지 아래로 배들이 지나가기도 했답니다. 그 숲 속에 나이팅게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늘 바쁘게 일하는 가난한 어부도 일손을 놓고 가만히 귀를 기울일 정도였어요. 어휴, 정말 아름다운 노랫소리야. 바쁘게 그물을 걷다 보면 어부는 어느새 나이팅게일을 잊어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음날 나이팅게일이 울면 또다시 똑같은 말을 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랫소리야. 황제의 도시에는 세계 곳곳에서 여행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행자들은 아름다운 도시와 화려한 궁전, 그리고 진귀한 꽃들이 가득한 정원을 보고 크게 감탄했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것이 제일이구나. 여행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나이팅게일 이야기를 했답니다. 학자들은 황제의 도시와 궁전 그리고 정원에 대해 많은 책을 썼어요. 물론 그 무엇보다도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최고라고 썼지요. 황제도 그중 몇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도시와 궁전,
정원에 대한 아름다운 글들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며 책을 읽던 황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책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 최고는 나이팅게일이다. 황제는 혼자 말을 했습니다. 어이, 나이팅게일이라고. 나의 도시에, 그것도 나의 정원에 이런 새가 있다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구나. 황제는 시종장을 불렀습니다. 나의 정원에 나이팅게일이라는 매우 훌륭한 새가 있다고 하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말을 아무도 나에게 하지 않았소? 시종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폐하,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궁전에는 그런 새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나이팅게일을 내 앞에 데려와 노래를 시키시오. 그 새가 내 정원에 산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는데 정작 내가 모르다니. 시종장은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나이팅게일에 대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까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시종장은 온 궁전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나이팅게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만 정작 궁전 사람들은 모르는 진기한 나이팅게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지요. 하지만 궁전에서 나이팅게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시종장은 부엌일을 돕는 가난한 여자아이에게도 물어보았어요. 얘야, 혹시 나이팅게일이라는 새를 아느냐? 그러자 여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나이팅게일요? 그럼요, 잘 알지요. 노랫소리가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저는 밤마다 궁전에서 남은 음식을 바닷가에 사는 병든 어머니께 갖다 드려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숲속에서 잠시 쉬고 있으면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들린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꼭 어머니가 뽀뽀를 해주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나지요. 시종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를 나이팅게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다오. 앞으로 궁전 부엌에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황제 폐하의 식사를 담당하도록 해주겠다. 시종장은 나이팅게일이 밤마다 노래를 한다는 숲으로 갔습니다. 궁전 사람 몇 명도 따라갔지요. 어디선가 암소 한 마리가 음매하고 울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소리구나. 조그만 새가. 정말 소리는 우렁차네. 그러자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건 암소가 우는 소리예요. 이번에는 늪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 저 소리구나. 아름다운 소리야. 마치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 같은걸. 그러자 여자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건 개구리 소리예요. 이제 곧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정말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리예요. 들어보세요. 저기 있어요. 여자아이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작은 새를 가리켰습니다. 시종장이 말했어요. 어이, 이럴 수가. 저렇게 볼품없이 생겼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여자아이가 나이팅게일에게 외쳤습니다. 귀여운 나이팅게일아, 자비로운 황제께서 너의 노래를 듣고 싶으시대. 기꺼이 불러드려야지요. 나이팅게일은 황홀한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종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방울 소리처럼 아름답구나. 나이팅게일아, 오늘 밤 궁전에서 아름다운 노래로 황제 폐하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니? 그러자 나이팅게일이 대답했습니다. 제 노래는 숲속에서 듣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황제의 뜻이라는 말을 듣고 기꺼이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궁전은 반짝반짝 잘 닦여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는 커다란 방 한가운데에는 나이팅게일이 앉을 황금 횃대가 놓여 있었지요. 궁전 사람들은 모두 작은 새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황금 횃대에 앉은 나이팅게일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더니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노랫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지요. 황제는 매우 기뻐하며 나이팅게일에게 큰 상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공손히 거절했어요. 폐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폐하의 눈물이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전 충분히 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에 반해버렸답니다. 그리하여 나이팅게일은 궁전에 있는 새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2번, 밤에는 1번 산책도 나갔고요. 하지만 산책을 갈 때에는 하인들이 나이팅게일의 다리에 리본을 묶어 꼭 잡고 따라다녔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런 산책이 조금도 즐겁지 않았어요. 온 도시가 이 진기한 새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에게 큰 선물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위에는 나이팅게일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황제가 말했습니다. 나이팅게일에 대한 새로운 책이 나왔나 보구나. 그러나 상자 안에는 책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 나이팅게일이 들어있었어요. 모형 나이팅게일은 진짜 나이팅게일과 꼭 닮은 모양의 반짝반짝한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종장이 태엽을 감자 모형 나이팅게일은 꽁지를 까딱거리며 나이팅게일처럼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함께 노래를 시켜봅시다. 아마 멋진 이중창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형 나이팅게일과 진짜 나이팅게일이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됐지요. 하지만 이중창은 엉망이었어요. 나이팅게일은 부르고 싶은 대로 노래를 불렀지만 모형 나이팅게일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음악가가 말했습니다. 모형 나이팅게일은 잘못이 없습니다. 박자도 완벽했고 노래하는 법도 딱 맞았으니까요. 이번에는 모형 나이팅게일이 혼자 노래했습니다. 모형 나이팅게일은 나이팅게일만큼이나 노래를 잘하는 데다가 겉모습도 나이팅게일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더구나 같은 노래를 33번이나 불렀지만 지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모형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어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어디로 갔을까요? 나이팅게일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창문으로 빠져나가 푸른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황제는 화가 났습니다. 어이,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지다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그러자 궁전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을 은혜도 모르는 새라며 흉을 받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우리에겐 더 좋은 새가 있는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고 모형 나이팅게일은 또 노래를 했습니다. 음악가는 모형 나이팅게일을 매우 칭찬하며 나이팅게일보다 낫다고 힘주며 말했습니다. 노래도 훌륭하지만 화려하고 반짝이는 겉모습이 일품이라며 말이에요. 결국 나이팅게일은 황제의 도시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황제는 백성들에게도 모형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들려주었어요. 사람들은 모형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에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어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아주 예쁜 소리야.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구나. 황제는 모형 나이팅게일을 침실의 비단 방석 위에 놓았습니다. 모형 나이팅게일은 황제 침실의 최고 음악가로 불렸고 좌일품의 높은 벼슬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가는 모형 나이팅게일에 대한 25권의 책을 썼습니다. 책들은 모두 어려웠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 책을 읽고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테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황제와 신하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모형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사소한 삐 소리까지 몽땅 외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황제는 침대에 누워 모형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아름답게 노래를 하던 새가 퍽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드르륵 톱니바퀴가 빙그르 헛돌더니 노래가 뚝 그쳤어요. 황제는 벌떡 일어나 의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황제는 서둘러 시계 고치는 사람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저기 한참을 살펴보더니 어떻게 했는지 새를 고쳐 놓았습니다. 하지만 모형 나이팅게일은 앞으로 가끔씩만 노래할 수 있다고 했지요. 이제 모형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1년에 한 번만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음악가는 모형 나이팅게일이 아직도 새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답니다.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온 나라가 큰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황제가 큰 병에 걸려 살아날 희망이 없었거든요. 이미 새로운 황제도 정해졌습니다. 황제는 화려한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황제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어요. 궁전 사람들은 이미 아픈 황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황제에게 인사를 하러 가 버렸습니다. 황제의 침실은 지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황제는 긴 커튼이 달린 화려한 침대 속에 창백한 얼굴로 뻣뻣하게 누워 있었지요. 달빛이 창으로 들어와 황제와 모형 나이팅게일을 비추었습니다. 가엾은 황제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무언가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황제가 눈을 뜨자 곁에서 황제를 내려다보고 있는 죽음의 신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황제가 소리쳤습니다. 모형 나이팅게일아, 노래를 해다오, 노래를. 너에게 값비싼 선물을 주지 않았느냐? 어서 노래를 해라. 황제가 애원하다시피 소리쳤어요. 그러나 모형 나이팅게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태엽을 감아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창가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나이팅게일이 창밖의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어요. 황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와 희망의 노래를 들려주러 온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노래하자 이상한 얼굴들은 점점 희미해졌고 황제의 쇠약한 몸에도 점점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신도 노래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는 나이팅게일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불러라. 나이팅게일아, 계속 노래를 해다오. 그 화려한 황금검을 주세요. 황제의 관도요. 그러면 노래를 불러드리지요. 죽음의 신은 노래를 하나 들을 때마다 가지고 있던 보물을 하나씩 넘겨주었고 나이팅게일은 쉬지 않고 노래를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흰 장미가 자라고 사람들의 눈물이 풀을 적시는 조용한 묘지의 풍경을 노래했어요. 그 노래를 듣자 죽음의 신은 안개처럼 창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황제가 힘을 내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나이팅게일아. 내가 너를 내쫓았는데도 너는 죽음의 신까지 없애주었구나. 이 일을 어찌 보답하면 좋겠느냐. 나이팅게일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보답을 받았는걸요. 제가 처음 노래했을 때 폐하께서 흘리신 눈물이 보답이지요. 저는 그 눈물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폐하의 눈물은 제 마음의 보석이었답니다. 푹 주무시고 어서 건강해지세요. 폐하를 위해 노래해 드릴게요. 나이팅게일은 다시 감미로운 노래를 시작했고 황제는 조용히 단잠에 빠졌습니다. 황제가 기운을 차리고 상쾌하게 눈을 떴을 때는 창문으로 환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아직도 그대로 앉아 노래를 하고 있었지요.
황제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나이팅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팅게일아,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어다오. 노래는 네가 부르고 싶을 때만 불러도 좋단다. 저기 저 모용새는 없애버릴 것이야. 그러자 나이팅게일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 새는 최선을 다했는걸요. 저는 궁전에서 살 수는 없지만 오고 싶을 때는 언제나 찾아오겠어요. 저녁 때 이 창가의 나뭇가지에 앉아 폐하를 위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저는 폐하의 왕관보다도 폐하의 마음을 사랑한답니다.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그래, 무엇이든 말해보렴. 폐하께 노래를 불러주는 작은 새가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모든 일이 훨씬 잘 될 거예요.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신하들은 죽은 황제를 보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우뚝 서버리고 말았어요. 황제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구나. 하늘을 나는 가방. 옛날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장사꾼은 온 도시의 큰 길은 물론이고 좁디 좁은 골목까지 금화로 쫙 깔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지요. 물론 금화로 길을 만드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지만요. 장사꾼은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버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돈 한 잎을 쓰면 백잎이 되어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사꾼이 죽고 말았습니다. 장사꾼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사꾼과는 너무나도 달랐지요.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은 날마다 돈을 펑펑 쓰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가장 무도회에 가고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는 대신 금화 던지기 놀이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펑펑 써대니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겨우 동전 몇 잎과 낡은 목욕가운 뿐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가난해진 장사꾼 아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친절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낡은 가방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가방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게나. 하지만 장사꾼 아들에게는 가방에 넣을 물건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장사꾼 아들은 너무나 낙담하여 가방 안에 들어가 앉아버렸지요. 그러자 갑자기 가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늘을 나는 신기한 가방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가방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장사꾼 아들을 태운 가방은 굴뚝을 빠져나가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가더니 점점 더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갔습니다. 가뜩이나 낡은 가방이 어찌나 덜컹거리던지 장사꾼 아들은 혹시 가방 밑이 뚫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도 잠시, 장사꾼 아들은 이웃나라까지 무사히 날아갔답니다. 숲속에 도착한 장사꾼 아들은 가방을 마른 나뭇잎 속에 잘 숨겨두고는
도시로 나갔어요. 목욕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걸어갔지요. 그 나라 사람들은 목욕 가운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도시를 구경하던 장사꾼 아들은 창문이 높이 있는 성을 보고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커다란 성에는 누가 사나요? 창문을 정말 높이 달아놓았네요. 아이, 저곳은 공주님이 사는 성이에요. 공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불행해질 거라는 예언이 있어 저곳에 갇혀 살게 되었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이 함께 있을 때만 공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장사꾼 아들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숲으로 돌아온 장사꾼 아들은 가방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런 다음 성의 지붕 위로 날아가 창문을 통해 공주의 방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사랑스럽던지 장사꾼 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공주의 입술에 입맞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어요. 공주님,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나라의 하느님입니다. 하늘나라 이곳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공주님을 보고 잠시 들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주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공주와 나란히 앉은 장사꾼 아들은 공주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공주님의 눈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호수 같군요. 그 호수에 공주님의 생각들이 인어처럼 헤엄치고 있네요. 공주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의 이마는 새하얀 눈이 덮인 산 같아요. 그 산에는 화려한 대저택과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하답니다. 장사꾼 아들은 공주에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물어다 주는 황새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하나같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였답니다.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로 공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장사꾼 아들은 공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토요일에 다시 와주세요. 그때 아버님과 어머님이 오신답니다. 제가 하느님과 결혼할 거라고 하면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는 꼭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해 오세요. 두 분 다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어머니는 교훈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웃음이 터져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답니다. 공주는 장사꾼 아들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결혼 선물로 이야기를 가져오지요. 장사꾼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가방을 타고 성을 나왔어요. 공주는 장사꾼 아들과 헤어지기 전에 금화가 박힌 칼을 선물했습니다. 장사꾼 아들은 그 금화로 새 가운을 사입었어요. 그러고는 숲속에 앉아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반드시 토요일까지 끝내야 했거든요. 사실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장사꾼 아들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때마다 고민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 토요일이 되어서야 간신히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지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왕과 왕비는 공주의 성에서 차를 마시며 장사꾼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모두들 하늘에서 날아온 장사꾼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왕비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자,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깊은 뜻이 담긴 교훈적인 이야기면 더 좋겠어요. 그러자 왕이 재빨리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좋소. 네, 물론이지요. 친애하는 임금님과 왕비님, 그리고 아름다운 공주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사꾼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하고는 곧장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사꾼 아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성냥개비와 부엌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척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였지요. 장사꾼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왕과 왕비는 매우 흡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아주 유쾌한 이야기예요. 정말 성냥개비가 있는 부엌에 간 기분이었다니까요. 이렇게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다니 공주를 데려가도 좋아요. 왕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월요일에 내 딸을 데려가도록 하게나. 왕과 왕비는 벌써 가족인 양 장사꾼 아들을 대했습니다. 드디어 결혼 날짜가 잡혔고 결혼식 전날 밤에 온 도시에 환하게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빵과 케이크를 나누어 주었어요. 개구쟁이 아이들은 만세를 외치며 떠들썩하게 손가락으로 휘파람을 불었지요. 정말 굉장히 멋진 밤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겠어. 뭘 하면 좋을까? 그렇지, 바로 불꽃놀이를 하면 되겠군. 장사꾼 아들은 폭죽과 딱총으로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폭죽과 딱총을 가방에 가득 싣고서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펑펑 하늘 높이 화려한 불꽃이 터졌습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신고 있던 슬리퍼가 휙휙 날아다닐 정도였지요. 밤새 화려한 불꽃놀이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불꽃놀이는 생전 처음이었어요. 어느새 사람들은 공주와 결혼할 사람은 이 하느님뿐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답니다. 장사꾼 아들은 가방을 타고 숲속으로 돌아오다가 문득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가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리하여 가방을 숲속에 숨겨두고는 도시로 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요. 사람들의 말은 저마다 제각각이었지만 하나같이 좋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하느님을 봤어요. 그분은 별처럼 반짝이는 눈과 새하얀 물거품 같은 수염을 가진 분이었어요.
아이, 그분은 멋진 망토를 입고 하늘을 날아다녔어. 그런데 망토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천사들이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기분 좋은 말들 뿐이었답니다. 장사꾼 아들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흐뭇했지요. 장사꾼 아들이 다시 숲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글쎄, 가방이 몽땅 타버리고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남아있던 불씨 하나가 가방을 홀랑 태워버린 거예요. 장사꾼 아들은 이제 다시는 하늘을 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공주에게도 갈 수 없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공주는 하루 종일 지붕 위에 올라가 장사꾼 아들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장사꾼 아들이 나타날 리가 없었지요. 불쌍한 공주는 매일매일 하늘만 바라보며 장사꾼 아들을 기다렸답니다. 한편 공주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된 장사꾼 아들은 이야기꾼이 되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성냥개비와 부엌 식구들 이야기처럼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는 다시 만들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